이 프로그램 보면서 이상한 감정이 하나 남습니다. 분명히 위험한 사람들 이야기고 조심해서 봐야 하는 이야기인데 보다 보면 자꾸 이해하고 어느 순간 응원하고 있는 나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만 던져볼게요. 이건 과연 사람을 이해하게 만든 걸까요? 아니면 쉽게 믿게 만들어버린 걸까요? 오늘은 불량연애 한 장면 위주가 아닌 프로그램 전체를 한 번에 좀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왜 이 프로그램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인간적인 프로그램을 남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프로그램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저는 그 이유가 이제 출연자가 아니라 이 프로그램이 사람을 보여주는 방식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에서 제가 옹호, 중립, 연민 같은 말을 쓰는데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는 그냥 이겁니다. 연민은 이해해보려는 마음이고 옹호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어보는 거고 중립은 그 사이에서 아직 판단을 멈춘 상태. 이 프로그램은 바로 이 세 가지를 계속 흔들어 놓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이 이야기를 따라가 보시죠. 자, 불량연애가 드디어 3주간의 짧은 기간이 걸쳐서 다 끝났는데요. 여러분도 탐정님들도 모두 재밌게 보셨나요? 저도 상당히 뜻깊게 봤고 이게 한국에서만 연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제가 좀 되게 시야가 좁았었는데 일본 연프를 또 보면서 어떻게 보면 또 원조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쪽에서도 만만치 않게 그런 연애 프로그램들을 해왔었으니까 원조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각 문화권마다 공통된 부분도 있으나 또 다르게 되는 부분도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 사과 문화도 한국과 많이 다르기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의 진행 방향도 달라지는 거죠. 한국 같았으면 끝까지 고집 빡빡 뿌리면서 내가 왜 그런 말 한 거야? 왜 그게 문제냐 하면서 고집 부리고 하다가 이제 시청자들의 문매를 받고 어쩔 수 없이 라방테 끌려 나와가지고 사과를 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많았는데 일본은 또 깔끔하게 사과하는 부분도 그렇고 여러모로 비교할 거리라든가 생각거리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조금 전체적으로 이모저모 좀 사람들의 얘기에 대한 저희 생각을 좀 밝혀보려고 하고요. 또 제가 미처 놓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설명하고 정신분석 매니아만의 안목으로만 볼 수가 있는 독특한 것들 다음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견 중에 하나가 이제 사우나 문화에 대해서 되게 독특하다. 왜냐면 제가 사실 일본어라든가 일본 문화를 잘 몰라요. 저는 이제 이때까지 해왔던 연구의 방식대로 리뷰를 하다가 그럼 이제 사우나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부분에서 좀 독특한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일본은 이제 사우나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이제 문신을 한 사람이 갈 수가 없다. 이상하게 되게 볼 거고. 그래서 그런 사우나 문화에 문신을 한 남녀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다라고 이제 되게 독특한 부분이지 않냐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저희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일본 문화를 더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또 그렇게 의견을 낼 수 있겠지만 좀 특이한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요. 자, 요 장면은 이제 얀모와 이제 테트린이 사우나를 하는 장면인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요. 등장 인물들 또한 들어오면서 내가 들어와도 되나 하면서 약간 머뭇거렸을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또 그런 반응은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이죠. 여기 얀보 씨도 그렇고 그냥 훈도 씨 다 그 특유의 그 속옷 차림으로는 딱 들어오시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사우나의 그 의미를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나쁘지 않으나 저의 생각은 굉장히 이질적인 공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질적이냐면요. 전체적인 지금 공간이 학교잖아요. 그 학교에서 사우나하는 경우가 있나? 즉 사우나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는 그리고 이 게임의 암묵적인 룰인 남녀간의 신체적으로 접촉하면 안 된다는 그 룰이 예외적으로 적용이 안 되는 공간으로 봤어요. 물론 그 안에서도 안 돼요. 안 되지만 적어도 남녀가 이렇게 옷을 까고 들어간다는 점에서는 이 규칙의 예외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즉 뭐냐면 이미 이 사람들은요. 일반적인 사회에서 일본 사회에서는 이미 예외적인 존재들이에요. 굉장히 독특한 존재들이죠. 그 예외를 한번 더 뒤집으면 수학에서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A의 여집합은 곧 A다라는 말처럼 역설적으로 이 공간은 학교라고 하는 예외적 공간에 다시 예외가 됨으로 해서 이들을 다시 일반적인 인간 대 인간으로서 장소로 환원시키는 장치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우나 공간이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녀 둘만 들어갈 수가 있고 왜 그러냐면 이게 수영장이라든가 아니면 사우나라든가 그런 어떤 보편적인 예외를 끌어내기 위해는 보자는 목적이었다면 더 컸을 것 같아요, 장소가. 그래서 여러 명을 집어넣는다거나 아니면 모두가 함께해서 사우나하는 장면을 딱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사우나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플러스 이들 또한 사우나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을 텐데 제가 느끼고 있는 이 사우나라는 특징은 조금 남녀 간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사회적 체면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벗어 던지고 1대1로 서로가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공간인가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A라고 하는 그 설명처럼 실제로 이들이 많은 이제 범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연류가 있다 하더라도 인간 대 인간으로서만 환원시키는 그 장치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후끈하게 달궈버리는 거죠. 노폐물을 쫙 빼버리는 것처럼 이들의 노폐물을 쫙 빼버리고 이들의 인간성 그 자체만 집중하게 하는 장치라고 보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어떤 그런 일본 문화적으로 해석하기보단 좀 보편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곤 합니다. 마치 나는 솔로라든가 다른 연애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이런 장치들이 되게 많잖아요. 남녀들이 따로 이제 환승연애라든가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에서 남녀가 이제 따로
나가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둘만의 공간을 계속해서 만들어주는 거고, 그 둘만의 공간을 밖에 나가서 뭐 글램핑 데이트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안에서 특별히 머물고 있는 그 생활 공간 안에서도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측면에서 조금 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들에게 안전한 공간들, 기탄 없이 서슴없이 얘기할 수 있는 그 공간의 의미로 저는 보았고, 만약에 이 공간이 어떤 그런 일반적인 일본인들의 상식을 깨려고 한다면 다른 방식으로 적용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사우나를 시켜버린 거죠. 대중 사우나라고 하는 거대한 공간 내에서 두 사람만 있게끔 그 공간을 대여시킨 다음에 딱 집어넣는 방안도 있거나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거를 그들만이 있는 그 세계에서 또다시 다른 세계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외부와의 상호작용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이 서로 다른 출연진들 간의 상호작용을 좀 더 강화시키고자 하는 목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 사우나라는 장치로 인해서 모든 이 남녀 관계가 다 뒤틀어버리잖아요. 사우나를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냐의 차이에 따라서 등장인물의 감정선이 변하는 것처럼 저는 현재 사우나의 의미를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 프로그램에서 조금 총평을 하자면요. 총평하는 시간이니까 조금 재미없지만 들어주세요.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어디까지 만약 시즌2가 나오게 된다면 어디까지 선 설정해야 되는가가 되게 중요해졌어요. 왜 그러냐면요. 어쨌든 이 얀보 씨도 그렇고 이 테텐 씨도 그렇고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자칫하면 이 프로그램들이 물론 이들을 비난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긴 해요. 비난하는 쪽으로 갈 수 있지만 자칫하면 이들을 옹호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기도 해요. 이 사이에 미묘한 선을 틀어야 되는데, 문제는 남녀관계는 이쪽으로 자기도 모르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 불량년을 다 보고 나서 든 생각이 뭐냐면, 이쪽으로 갔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보고 이들과 뭐 거래를 한다거나 이들과 연애를 하게 돼. 근데 알고 보니까 언론에 나왔던 모습과 여론에 나왔던 모습과 공개적으로 나왔던 모습과 실제 모습이 다른 경우 제작진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니들이 이 사람들이 실제로는 나한테 이러는 범죄를 했거나 아니면 또다시 이러는 행위를 했는데 TV에서 니들이 옹호적으로 나와가지고 내가 속았다, 그 속음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라고 나오게 되면 이 제작진 측에서 되게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심각하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만에 하나 우리 얀보 씨가 이제 뭐 약물 의혹으로 이제 쫓겨나게 됐잖아. 약물 뭐 이제 사용 관련된 의혹은 MMR을 해가지고 쫓겨났는데, 만에 하나 나가가지고 또 한 거야. 근데 그때는 누군가 제3자가 얽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3자는 얀보 씨 그때 사과도 하고 했으니까 이제 안 했겠지라고 해서 얀보 씨랑 같이 뭐 이제 술 먹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얀보가 또 이제 그걸 해가지고 깽판을 막 쳐가지고 두드려 팬 거야. 그럴 경우 이 시청자는 빡치지 않겠습니까? 나는 방송을 믿고 이 사람이 갱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약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났는데 또 했잖아요. 니들이 방송을 그딴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속았으니까, 내가 그래가지고 얀보한테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두드려 맞았으니까 얀보 씨도 잘못했지만, 불량연애에서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조명하지 못하고 나한테 피해를 끼쳤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손해배상 하십시오라고 할 경우,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더 확장이 되어서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괜찮은 사람들 아는데 니들이 그렇게 좋은 모습만 보여갖고 사람들을 하여금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해서 내가 손해를 봤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시오라고 하면 제작진이 할 말이 없어지거든요. 그게 이 프로그램의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시즌2로 갈 수 있냐 없냐를,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정하냐의 차이예요. 남녀 간의 사랑을 드러내면 필연적으로 그 사람을 우리가 옹호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렇잖아요. 여기 있는 시청자분 전부 다 니세이는 좀 욕을 하지만 뭐 오토상이라든가 뭐 베이비라든가 테카린 뭐 이런 출연자들 모두가 다 옹호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은 키짱 같은 경우는 이제 직업이 어쨌든 유흥업소고, 이 사람도 어쨌든 유흥업소에 지금 일을 하고 계시다 하고, 뭔가 애매하단 말이에요. 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에이 뭐 그런데 일하니까 다 무조건 나쁜 놈이다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을 또 옹호적으로 보고 영웅시하거나 신화하거나 그럴 리스크도 있다는 거예요. 냉정하게 볼 건 냉정하게 봐야 되고, 아니다 싶은 거는 걸러내야 되는데, 이게 남녀관계라는 게 결국 이 감정이 얽히는 프로지 않습니까? 그게 안 돼요. 저도 보면서 오토상에게 감정이입을 할 수밖에 없고, 니세랑 좀 잘됐으면 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감정선의 연장선으로 각 출연자들을 좋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얀보 씨를 만났다가 그런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들 또한 마찬가지로 만났을 때 실제로 TV에 나왔던 모습과 다를 경우,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 불량 연애가 이 제작진들이 너무 이들을 환상적으로 표현해서 이 사람들에게 자칫 잘못 접근했다가 다칠 수도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지금 양날의 검인 거예요. 시즌2로 갈 때는 좀 더 중립적으로 가야 돼요. 남녀 간의 사랑 부분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들의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연민을 갖고 봐야 될 필요도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들의 과거를 옹호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선을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제가 방송을 다 보고 나서 차분하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서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찝찝한 얘기 죄송합니다. 앉아가지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그런 생각이 분명히 확 든 거예요. 이게 이 프로그램의 장점이자 리스크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섹터를 설정하는 건 정말 잘했는데, 그러나 어쨌든 이거는 공공 프로그램이고 일본 측에서도 마찬가지로 넷플릭스까지 나오면 이제 전 세계적인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들을 우리가 우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쁘게 볼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좋게 볼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이 중립적인 지대를 시청자들이 너무 이 감정이입을 하지 않고 이 중립적인 선을 지키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시즌2에서는 제작진들이 아마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들의 아름다운 모습도 함께 보았지만 그런 한편으로는 무조건 이들처럼 사는 것이 또 옳다고만은 볼 수가 없는 그 애매모호한 선을 계속해서 제작진 쪽에서 주지를 시켜야 되는데 프로그램이 가면 갈수록 자꾸 옹호적으로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것이 순기능도 있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이게 잘못 틀어지게 되면 또 이런 회색질이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공격해 볼 수도 있고 조금만 잘못 틀어지게 되면 또 이거 뭐 조폭이라든가 야쿠자 이런 사람들 옹호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또 오해를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번 제작진의 숙제인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이제 끌고 나가실 것이냐가 저는 현재 과제라고 보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게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중간의 선을 아주 잘 찾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또한 우리와 다르지 않은 사람이며 제가 이제 회색지대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 세상의 일부이기도 하면서도 갱생의 대상이 아닌 이들 또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한다는 점에서 적어도 우리가 이들을 연민의 어린 시선으로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는 느낌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점은 이 불량연의 장점인 것 같긴 해요. 하지만 그 장점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제작진과 시청자 모두가 어느 정도는 거리를 두고 중립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끔 하는 부분도 그런 장치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든 세 번째 생각은 볼 때마다 미장센 이런 부분들은 정말 한국에서 좀 많이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와, 이런 복장들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한국에서 거의 아직은 이 정도 수준까지 아름다움을 추구하진 않았던 것 같고 확실히 유미주의의 끝판왕인 일본답다는 생각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서타라서 좀 힘을 좀 빡준 것 같긴 해요. 제작진 측에서도.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아름답다? 정말 이 색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가 다 정교하게 설계를 한 것 같고요. 이 각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 전반부에 대해서 설계라든가 느낌을 다 다르게 이제 실어주지 않았습니까? 미묘하게 다 달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국의 연프들이 참고를 해서 좀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이제 실어주는 방안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좀 그나마 비벼볼 수 있는 게 환승연애에서 요 정도 느낌? 그 엑스들끼리 사전 만남을 미팅을 했을 때 요 정도 느낌 정도? 딱 봐도 차이가 나죠. 아직은 조금 따라잡기가 어렵다.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한국에서 좀 배워보는 것도 참고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볼 때마다 진짜 와 대단하다는 생각을 이거 다 하나하나 각 캐릭터에 맞게 다 살린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베이비는 이제 보라색을 좋아한다 했으니까 일부러 보라색으로 세팅을 한 것 같고 루키짱의 것도 그렇고 강렬한 삶을 살고 있는 오토상 같은 것도 이제 빨간색이죠. 그리고 나중에 왔던 이 아모씨 명확할 건 명확하지만 또 흰색이 어우러진 또 마찬가지로 테카리도 노란색 약간 발랄한 듯한 그러니까 이 각 캐릭터성을 정말 디테일하게 다 살리고 뒤에 있는 이 장식들도 와 이런 건 진짜 제가 보면서 감탄을 하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 역시 일본은 일본이다. 물론 한국도 한국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고 제가 자꾸 일본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찬양하는 것처럼 들릴 것 같아서 탐정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러나 이런 부분은 확실히 미장센이라든가 장인정신은 확실히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좀 불량연애에 대한 생각, 사우나의 의미와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난 후 저의 전체적인 느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부분을 잘 조합을 해서 시즌2가 나오게 된다면 저도 정말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제작진과 출연진 그리고 함께 봐주신 탐정님들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고요. 또 재밌게 봤고 또 감명 깊은 부분도 되게 많았고 이런 프로그램들 다양한 부분에서 연애 프로그램의 모습을 띠고 있긴 하지만 좀 색다르고 더 나아가서 단순히 이제 남녀 심리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다양한 면모를 조명할 수 있는 한국과 해외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길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이상 정신분석 매니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십시오.